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다 식사들 하셨잖아요. 아, 먹었죠. 네. 네, 식사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역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열량을 만드는 물질 유명한 거 세 가지가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네. 지방. 그 외에도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 같은 것도 우리가 자주 섭취를 하면서 네. 우리 몸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화학 물질이고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커피 하나만 먹는다 하더라도 커피를 만드는데 화학 물질이 100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는 우리를 피로해서 깨게 하고 어떤 것도 향이 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화학 처리라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화학 처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순수하고 퓨어하게 만드는 과정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은 불순물이 섞였다라는 말한 상태가 돼서 몸에 좋은 걸 먹어도 문제가 되죠. 아, 내가 마시는 독약 기름이라는 이 문장처럼 우리는 지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안 좋은 거다라는 느낌을 모두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기름기가 빠지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름인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찌르셨는데요. 맞아요? 빨리 나오면. 네, 거의 뭐 3분의 1, 70% 정도가 수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그 물을 쏙 빼고 나면 단백질이랑 지방이 그 나머지의 85%나 되고 심지어 지방이 40%나 됩니다. 그 말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였다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놔둘 필요도 없고 그럼 지방이 또 어디 쓰이냐?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아예 안 먹으면 몸에 더 안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조절하는 호르몬들, 뭐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도 있고 인슐린 같은 걸 제어하는 호르몬이나 이 모든 호르몬을 만드는 첫 재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지방으로 구분됩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적당히요. 네, 적당히 먹어줘야죠. 네. 그 지방을 같이 먹어야 되는 종류의 식품도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뉘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이름 그대로 기름에 녹는, 얘는 기름에 볶는다거나 조리를 해서 먹어야지 물에 삶아봤자 별다른 흡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양소가 공급됐을 때 인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뇌가 있고 그렇죠. 심장이 있겠죠. 이 둘 중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뇌가 지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뇌를 구성하는 성분의 60%가 지방입니다. 지방질이네. 그래서 회백질을 가지고 있고 약간 물렁물렁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게 다 지방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뇌에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부족하면 일어난 여러 일 중에 염증이라는 걸 고민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염증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일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염증이 방치되면 다 암으로 바뀌는 문제가 많고 맞아요. 그럼 이런 염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느냐. 놀랍게도 여기에도 지방이 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역시 오메가3. 쓰리. 오메가3가 먹으면 좋은 점을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좀 더 쉽게 느끼니까 네. 오메가3를 먹으면 우선 세포의 대사가 빨라져요. 대사가 빨라진다는 거는 나쁘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 늙어버린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노화. 그런 문제보다는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고 너무 좋다. 또 산소와 영양소를 빠르게 활발하게 써서 얘가 더 건강해진다. 복구도 빠르고 활력 더 있게. 생장도 잘 되고. 사실 우리는 우리 미래, 건강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아, 궁금하다. 이게 또 어디 다른 데 좋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거 맞아, 없을까 맞아.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오메가3를 섭취하면은 우리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메가3라는 거는 여러 작용이 있지만 혈관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염증이 가라앉는다면 콜레스테롤 같은 게 많이 쌓일 일도 없어요. 그러네요. 지방을 녹여서 배출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오메가3만 넣었다고 지방이 다 녹는 게 말이 되냐. 사실 지방은 물은 물끼리 섞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섞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때를 벗겨내려면 뭐 기름 성분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하든지 아니면 세제를 넣든지 이렇게 하지 물로 아무리 씻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아무 기름이나 그냥 들이부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안전한 기름을 고를 수밖에 없고 좋은 기름. 그게 오메가3인 겁니다.
고중성 지방 혈증 성인 남녀 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제로 합니다. 8주 동안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 지방 수치가 48%가 감소했습니다. 많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혈중 염증 수치는 87%가 감소했습니다. 또 혈관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작용하는데 우리 몸에서 지방이 굉장히 많은 부위, 바로 뇌. 네. 뇌에도 영향을 줄까? 어렸을 때부터 등푸른 생선 DHL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DHA 참치, 뭐 우유 있었죠. 그럼 이게 진짜일까? 그냥 거짓말 아니었을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머리가 좋다라는 건 지능이 돋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지만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고 연산이나 사고를 잘하는 사람도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고 창의적이거나 뭐 이런 거 다 모든 게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것 중에 인지 능력에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인지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 치매죠. 중요한 그렇죠. 알츠하이머. 그 원래 우리 그럼 치매라 부르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뭐냐?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지만 중요한 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 점점 쌓이면서 얘네가 실을 구겨 놓은 것처럼 섬유가 돼서 뇌를 방해합니다. 그러면은 뇌 세포들이나 신경세포 연결이 풀어헤쳐지니까 기억도 안 만들어지고 인지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도 그럼 독성 물질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최근에 연구됐는데 근데 요 녀석들이 면역 물질입니다 또. 어머. 이런 게 잘 안 생기도록 돕는 효과도 오메가3에 있더라라는 게 요즘에 뇌 연구 위주로 하면서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어요. 우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음식을 보면 필수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필수가 아닌 것도 우리 몸에 다 중요한데 필수라는 게 붙은 건 인간의 몸이 못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건 음식으로 안 먹으면 공급을 못 해요. 그럼 이제 오메가6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심지어 오메가6 역시 필수 지방산이라 부르는데 오메가6는 오메가3랑 같은 역할을 비슷하게 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포를 구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6가 너무 많아지면 세포가 좀 경직돼 버려요.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한 문제를 했던 염증. 이 염증 작용에 관여하는 게 오메가6입니다. 네, 오메가6가 과다하면 혈관 세포에서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이 염증으로 상처가 난 혈관 속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쌓이면서 혈관을 막고요.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질환 발생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높은 염증 수치는 결국 암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6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요. 3도 6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고 식품마다 들어있는 것도 다르지만 우린 이걸 현명하게 먹고 하려면은 좀 알아야 된다. 그 오메가6가 현대인들을 왜 이렇게 많이 먹게 됐냐. 이게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왜냐 옥수수 같은 곡물들이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들을 먹고 키워진 소나 이제 옥수수도 먹고 곡물도 먹이잖아요. 얘네들의 6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 먹이사슬이라는 걸 보면은 점점점 포식자가 생겨서 농축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6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식습관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 핵심은 그거네요. 6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가 오메가3를 따로 섭취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확합니다. 그럼 이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생각보다 오메가6를 좀 더 높은 비율로 먹게 돼 있어요. 원래 오메가3가 1이라면 네. 오메가6가 4 정도, 1대 4의 비율로. 많이 먹어야 되네요.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 비율이 얼마냐? 지금 1대 20에서 1대 40 정도가 되고 있어요. 아이고. 압도적으로 6를 많이 먹는. 그러니까 3를 먹어야 이걸 다시 1대 4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6를 줄이기는 어려우니 좋은 걸 먹어야겠네요.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오메가3가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서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또 오메가6는 그 반대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셨는데 그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공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오메가3랑 6가 있지 않습니까? 이 3 같은 경우는 몸속에서 자전거 체인으로 봤을 때 체인에 이 기름칠하면은 이렇게 미끌미끌해서 잘 이렇게 자전거 페달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족해지면 좀 염증 반응이 증가될 수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연쇄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뇌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고 결국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많다면 이 오메가3가 세포막에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포막의 움직임이 빨라져서 영양소 및 호르몬 그리고 산소가 빠르게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세포 내 활성산소 등의 이 대사 찌꺼기 배출도 원활해져요. 그런데 이 오메가3와 함께 우리 세포망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지방산인 이 오메가6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지방산은 결과적으로 혈압 조절, 혈액 응고, 또 염증 반응, 면역 및 알레르기 반응 등 이 다양한 체내 조절 반응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혈관이 막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떤 지방을 먹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포화 지방이든 또 불포화 지방이든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 오메가6의 비율 이 또 다른 지방산인 이 오메가6가 너무 높아지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이런 노폐물 배출이랑 영양소 흡수 이런 것들이 좀 느려질 수 있겠죠. 이게 오메가3랑 오메가6가 그대로 사용된다기보다 우리 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전환시키는 게 저절로 변할 수가 없다 보니까 효소라는 분자들이 요거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분자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효소들이 얘네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내 주변에 많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오메가3는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오히려 오메가6의 대사물질인 염증성 물질만 늘어나니까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조절하는 게 1대 4라는 비율이 최적점이다라는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정말 골고루 먹는 거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은 꼭 오메가3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과거의 식단을 생각해 보면 그 채집 수렵 단계에서 먹었던 것들은 그냥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오메가3, 6의 비율이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옥수수 사료를 먹인 그 소고기를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서 마블링 많이 만들려고. 그렇죠. 결국은 산업화로군요. 그게 참 맛있어요. 또 하나는 기름이 없었어요. 우유로 만드는 버터가 하나 있었을 거고 올리브유가 왜 유명했냐면 올리브유는 기름이 잘 짜져요. 그러니까 쉽게 짰는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곡물 같은 데서 콩에서 기름 어떻게 짭니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었는데 이제는 쉽고 잘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축제가 있을 때 귀하게 키우던 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지만 전을 부칠 수 있는 맞아요, 기름이 나오니까 그렇죠. 돼지 기름에서 탁 녹두 부친 게 붙이는 냄새가 저쪽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맛있어. 줄라발을 쫙 서가지고 그거 한 조각 먹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자랐는데 이제는 우리 식단하면 제일 먼저 금지해야 될 거 튀긴 음식부터 제일 맞아요, 먼저 맞아요.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오메가6를 계속 축적시키는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소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소고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소고기도 역시나 그 지금 말했던 비율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요. 이 과거의 소고기들은 지방이 약간 노란색 기운이 지금보다 높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주 새하얗게 그렇죠. 돈 같은 지방을 마블링이나 아니면 지방 덩어리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노란색이었던 이유가 풀을 먹고 자랐던 녀석들은 이제 비타민 종류가 K1, K2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 K1을 가지고 섭취가 되면 소가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비타민 K2가 되면서 소의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해요. 지금은 가끔씩 뭐 다큐멘터리 뉴스 보면 뭐 너무 사료만 먹고 갇혀 지냈던 소들이 잘 못 일어나고 쓰러져 있는다거나 뭐 앉은뱅이 소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풀을 골고루 못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풀 등에 있는 베타카로틴 이게 흔히 말하는 당근 등에 있는 그 색소인데 네네. 이게 원래 정상적인 식습관을 갖는 소면 지방에 이런 색소가 끼면서 이 약간의 노란색의 지방을 갖는다고 해요. 지금 약간 요 색깔이죠? 이건 당근색이고요. 이것보다는 좀 많이 흐린색. 네. 근데 지금은 옥수수를 먹거나 곡물을 먹여서 키우니까 지방은 하얘지고 얘네들의 오메가6는 계속 늘어만 가고 아이고. 그걸 우리가 먹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가 살을 찌우고 결국엔 마블링이 많아야 사실 맛있잖아요. 맞아요. 혀에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 계속 옥수수 사료. 이 옥수수가 탄수화물인 거잖아요. 그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살이 찌는 이유는 탄수화물 때문인 거고 이 소를 강제로 살찌우기 위해서 옥수수를 먹였는데 문제는 그 옥수수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옥수수만 먹고 사는 소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옥수수 안에 있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60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지방의 비율이 딱 그대로 1대 60이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름을 주로 먹게 되면 식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옥수수의 오메가3 대 6의 비율은 이제는 1대 100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실제로 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고기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무려 1대 108까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편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황금비는 1대 4인데 1대 108이면 뭐 27배 정도가 6 비율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를 따져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데 그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오메가6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기름도 그렇고 성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미국인들의 이제 지방 조직의 오메가6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9.1% 정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21.5%로 무려 136%나 오메가6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질병으로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가공식품 워낙 많이 먹으니까. 맞아요. 생각해보면 가공식품 만드는데 그 건강한 유기농소로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죠. 그러다 상식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장홍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DHA 성분 몸으로 다 알겠어요. 정말 뇌, 이 머리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지금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오메가3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포가 좀 더 대사가 좋아지고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세포가 뇌나 신경세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의 세포들이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작용하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지 능력을 높이고 더 기억도 개선하고 최근에는 그 알츠하이머만큼이나 많이 걱정되는 게 ADHD 우리의 그 집중력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이 ADHD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실험 결과들도 있어서 무조건 이걸 먹기만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물질 자체는 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을 이유는 역시나 없겠죠. 맞아요. 그러네요. 또 세포막의 오메가3 비율이 낮으면 세포 대사가 느려지면서 정보 전달이 차단되거나 왜곡되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까지 오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미국에선 외상성 뇌손상의 치료에 오메가3를 사용을 해서 효과를 봤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탄광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은 랜달 L 맥클로이 주니어 그리고 교통사고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던 그랜드 버진 역시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던 보비 등 고함량의 오메가3 투여 후에 회복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노화를 좀 극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의 뇌가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올 뭐 것이 왔군요. 이미 늦었죠. 제 어렸을 때 제 뇌는. 하지만 적어도 이걸 유지는 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오메가3 수치가 낮은 분들이 수치가 높은 분들에 비해서 뇌의 용량이 작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뇌의 노화가 2년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것까지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오메가3만 잘 챙겨 먹어도 내 뇌 USB 용량을 1테라로 만드냐, 5테라바이트로 만드냐 이렇게 차이를 또 줄 수도 있겠네요.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뇌혈관 질환, 혈관 질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혈관을 좀 잘 뚫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인 것처럼 네. 우리 몸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을 때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럴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시켜서 각종의 피멸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맥경화증이 원래는 이제 혈관이 딱딱해진 게 동맥경화증인데 네,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죽상 동맥경화증이에요. 이 환자 8,197명 대상으로 오메가3를 섭취시켜서 이제 추적 관찰 약 5년 동안, 4.9년 동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뇌졸중 위험률이